먼저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직 장관 총선 불출마 선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분들의 총선 불출마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국회의원 선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을 4선 국회의원이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신 박영선 장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구로에 처음 갔던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의 마지막 공천자였습니다. 총선을 보름여 남겨두고 구로에 갔던 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총선이 치러져서 민주당에게는 시베리아 한파와 같은 총선이었고, 저도 그 당시에 5,100여 표 차로 매우 힘겹게 당선됐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 구로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신 구로을 주민들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로 변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구로서, 그리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에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던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경기 고양시청 3선 국회의원이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신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일산 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입니다. 박영선 선배가 옛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17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습니다. 2004년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을 하고 2005년 9월에 일산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구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박영선 선배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7년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저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하고 2년여 동안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매우 어렵게 보냈고 정치활동 규제로 묶였습니다. 그것이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제가 다시 복권이 되어서 정치에 복귀할 수 있었고, 저는 그 힘겨운 과정을 고양시에 무지개연대라고 하는 야권연대를 만들어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 일산 서구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우리 일산 서구는 단 한 번도 모든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오늘 저를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고 삼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3년 차입니다.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은 전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한 공수처법을 임기 3년 차에 통과시켰고, 초강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놓은 것은 우리의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내각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미력이나마 함께 했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구에 대한 것은, 일산 서구에 대한 것은 당에 맡기겠습니다. 1992년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미뤄지고 백지화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지난 8년 동안 모두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GTX의 착공이라든가 대곡 소사선의 일산 연장이라든가 일산 테크노밸리의 확정, 그리고 킨텍스 제3 전시장의 예타가 이제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본 궤도에 오른 이 사업들을 힘있게 끌어서 일산의 활력을 만들어줄 분을 당에서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각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고양시병 재선국회의원이시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유은혜 장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지난 일들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2004년에 당의 부대변인으로 당직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박영선 장관님을 대변인으로 모시고 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김현미 장관님을 대변인으로 모시고 일을 했었습니다. 두 분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속에서 저는 사실 많은 것을 배웠고, 제가 2008년 비례대표 신청해서 19번을 받았는데요.
그때 2008년도 우리가 총선에 대거 낙선하고 하면서 결국은 18번까지는 비례대표가 승계를 했었는데 저는 19번이어서 당시 비례대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제가 지역에서 도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고 2010년 지방선거 때 김현미 장관과 이웃 지역에서 고양시 무지개 연대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활동과 의정활동과 또 여러 선거와 이 과정 모두를 사실은 김현미 장관과 제가 일산에서 함께 해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둘이 또 같이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의 이제 선거에 나가지 않게 되는 상황 자체가 사실 김현미 장관과 저에게 모두 큰 고민이었고 또 결정을 위한 과정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사실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몇 마디 좀 적어왔습니다. 그냥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 저는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더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 정책이 공정, 포용, 혁신의 가치를 품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삶에 제도로,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사람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게 이제 그 역할이 맡겨졌다면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시작한 일들이 많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뒤돌아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길을 새롭게 열어갈 용기도 일산 주민 여러분들이 주셨던 지난 10년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저의 삶의 터전은 일산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의 자리만 바뀌었을 뿐 저는 항상 일산의 주민이고 또 일산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해찬 당대표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 진영 장관님은 선거관리주무장관이라서 참석을 사약을 하셨는데 저도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는 아주 두드러진 의정 활동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예, 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거 승리가 유력한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때문에 참 매우 아쉽습니다. 예, 선거 한 석 한 석이 다 소중한데 이렇게 네 분이 그만두시니까 그 자리를 또 어느 분으로 대신해야 될까 이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네 분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그 결단을 저는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존경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한편은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국무위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를 맡으면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을 잘 할 수가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지금 당에서도 모든 우리 당원들이 아주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지금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산안 그다음에 선거제도 그다음에 공수처까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끌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분리라든가 유치원법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그 각 부처를 맡으셔서 열심히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각 부처에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당에서도 뒷받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